오늘도 편안하게 제가 시장 잘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올랐습니다. 네,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S&P 500도 사실은 같이 랠리를 펼쳤는데 이틀 전에 뭐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 살짝 봤죠. 그것 때문에 이 연속 랠리의 그 어떤 기록 뭐 여기에서는 좀 빠졌지만 뭐 시장이 그만큼 지금 강하다는 겁니다. 9일 연속 오르고 있고 뭐 주간 단위로도 뭐 7주 연속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세 강한데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이게 계속해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연준은 지금 난리 났죠. 시장이 우리의 메시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. 우리 금리 인하 지금 검토 안 해.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진짜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밤에는 토마스 바킨 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분은 정확히 연준 인사를 매파 비둘기파로 분류할 때 거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는 뭐 그런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딱 중립적 인사인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 이게 진전되고 있는 건 맞아. 그래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온 게 아니야. 우리가 바라는 만큼 온 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가 된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 등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그건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론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는 점까지는 안 왔어. 이 올 때까지는 우리 금리 인하는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. 하지만 시장은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고 있습니다.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완화가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먼저 너무 폭죽을 터뜨려 버리고 그래서 막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소비가 늘고 하면 인플레를 또 자극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점점 멀어지고 연준 또 골치 아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폭죽을 일찍 터뜨리는 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만큼 또 경제가 뒷받침해 준다면 시장이 먼저 좀 앞서 나가도 뭐 괜찮겠죠. 하지만 인플레가 또 강화되면서 경제를 또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약간 염려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강세장에 올라타자니 뭔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그냥 보자니 나만 벼락 거지 되는 것 같고 그죠? 요즘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주택 지표도 나왔는데요. 주택 지표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. 11월 신규 주택 창고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156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156만 건이 착공이 됐다고? 그건 아니라 11월에 착공된 거를 연으로 환산했을 때 그럼 한 1년간 156만 건이 신규 주택이 착공된다는 거구나라는 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. 이게 전월에는 135만 9천 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새 이게 14.8%가 증가를 한 거고요. 시장의 예상도 136만 건, 그러니까 전월과 비슷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확 뛴 거죠. 이게 5월 이후 이제 최고치까지도 올라간 건데 이건 아마 모기지 금리 하락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모기지 금리가 이제 6%대 진입했고 조만간 6.5%까지도 떨어질 거야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.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건설업체들이 집들을 지어 나갈 것이고 이게 이제 약간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만 한쪽에서는 이번 11월 거는 최근에 이 주택 지표가 약간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12월에는 이거보다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다만 확실히 이제 주택 경기도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건 확실히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소식은 우리 어제 국제유가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잖아요. 지금 홍해에서 그 예멘 무장 세력 후티 반군들이 그냥 민간 선박들을 되게 공격하면서 이제는
뭐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고 뭐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 오르고 물류 약간 대란이 이루어지면서 배송까지가 기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운송 비용도 많이 들죠. 배로 이동을 하는데 9,000km를 더 가야 되니까 그 9,000km 더 갈 만큼 연료비가 더 늘어나는.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내년에 이 부분을 인플레 원인으로 또 하나 넣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. 간밤에. 그래서 요 홍해 선박을 공격하는 이런 무정 세력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해군 연합을 출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, 캐나다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노르웨이, 바레인 등이 아마 여기에 합류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계속해서 후속 내용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요거를 다 파란색이어서 못 봤었는데요. 김우님, 네, 와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기다리고 있었어요. 라고 했는데, 제가 오늘 또 조금 지각을 했었어요. 그죠? 네. 이렇게 와서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저희 거하고 이게 색깔이 똑같아서 제가 발견을 못 했었어요. 네. 자, 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걸 약간 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요. 6,9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약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, 서비스 조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. 그 내용 좀 압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경제 진단 부분이 좀 있습니다. 10명 중에 7명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거나 아예 노랜딩 이제 뭐 착륙하지도 않고 계속 좋을 거야 무착륙할 거야라고 보는 확률이 한 70%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들이 붙었어요. 그러다 보면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죠. 경제가 좋아지는데.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현재 이들 매니저들이 한 4.5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이게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라고 해요. 요 비중이 4.5%인 건. 반면에 주식 비중은 작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. 현금 비중 줄이고 그 현금 가지고 지금 주식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9명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종료했다. 이건 사실 10명이 다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. 그죠? 금리 인상 종료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아마 기술주와 채권이 가장 큰 승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있다면 기술주와 채권을 좀 담아라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CNBC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이 매니저들의 이것도 심리를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보면 실제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이게 되게 강하게 나오고 약세장이면 약하게 나오고 네, 거의 뭐 동행하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이걸 약간의 약간 그냥 참고만 해야지. 네,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나 우리 매니저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뭐 그런 분석인 것 같기도 해요. CNBC에서는 일단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거 네,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